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 떠나보는 의정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 경기도 의원 많은 분들과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변호사님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 투쟁이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 손님 서정현 경기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기소개 한번. 노래하는 이정현, 박정현이 있고요. 저는 안산의 경기도의원 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이정현, 박정현 네. 씨의 안산의 서정현. 네. 노래로 표현하니까 지금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성악가 같으세요. 혹시 성악하시나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노래는 좋아하는데. 네네. 그러면 울림통이 커서. 의정 토크쇼의 캠핑 시간이잖아요. 아하. 캠핑하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자기소개를 잘못했네요. 자, 노래. 자, 한 박자 쉬고 짧게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밝은 노래로 해야 될 텐데. 네네네. 저는 발라드를 좋아해서. 좋습니다. 네. 소리 내지 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움직이지 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거기까지. 안녕. 더 불러야 되는데 네. 오프닝부터 너무 캠핑장에서 한잔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승철 씨의 안녕이라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1990년도 한 중후반에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승철 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근데 노래가 워낙 어려워서 그 중에 제일 접근하기 쉬운 노래로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 이 노래.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변호사 출신의 경기도 의원이 만나서 네. 이승철 씨 노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캠핑장이 아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법조인. 네, 법조인. 공부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그러면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되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요. 네, 되게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럽네요. 네, 이 공부를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시기가 생각을 해보면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 우리 대입 모의고사. 네네.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수학 문제에 손을 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대학을 못 가겠다는 생각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가장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이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수학의 정석을 보잖아요. 근데 수학의 정석이 이 노란색 표지로 된 게 네, 기본편이고요. 노란색. 연두색 표지로 된 맞아. 실력편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저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실력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편도 다 못 본 상태에서 실력편을 이제 제가 이 여름방학 때 정말 하루에 한 2-3페이지씩 짧게는 9시간, 길게는 12시간 그 문제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와. 풀고 또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학을 보내고 나서 치른 모의고사에서 이 한 손가락 안으로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그래서 그때 좀 성취감을 맛보고 예. 조금 이제 더 열심히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좀 부족해서 네. 결국엔 재수를 했습니다. 야, 신기하게 다 외웠는데 네. 수능은 약간 의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 이 공식을 유도하고 네네네. 이런 과정을 좀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게 보지 않고 네네네. 내가 충분히 혼자서 공식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죠. 대단하십니다. 저도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수학에 손도 못 대거든요. 지금은 손도 못 대죠. 그건 제가 수학에 손 댔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어요. 제가 어디 딴 데가 있을 그러실 거예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때요? 현실과 법과 괴리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막 되게 나 법을 알아야 세상 좀 바꿀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아. 이 이랬는데. 공부로서의 법은 굉장히 어렵죠. 예.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 하면 사실 이 법학이라는 게 특징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법학 서적을 이렇게 읽으면 네. 그래 이러면서 이해가 충분히 그래 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이 법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아야 되고 엉덩이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엉덩이를 참고 앉아 있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재밌나요? 재미는 없어요. 근데 또 접조인으로 잘 계시다가 변호사 활동 잘 하시다가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진짜 이 정치 시작하고 나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이게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뭐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는 변호사 하기 싫어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손님 별로 안 찾아왔어요? 네. 의뢰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변호사 업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가 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런 데서 오는 뭐 직업적인 그런 회의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이 정치 영역, 이 공공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하고 싸우기 싫다. 나는 미래를 향한 민원인과 싸울 테야. 네. 이게 이런 사실은 느낌일까요? 그래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법의 영역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 우리 소송을 하면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도 보면 지금 우리는 2023년 이제 3월이죠. 네네. 3월을 살아가지만 이 소송에서 사건에서의 시간은 그러네요. 짧게는 작년, 뭐 길게는 한 10년 전이에요. 이 법의 소송은 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거든요.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꼭 이게 증거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진실이 현재에는 조금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판단과 법적인 평가는 그래서 좀 이제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조인들은 계속 과거만 들여다보는 거죠. 변호사의 업무도. 근데 우리는 삶은 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를 제가 약간 꿈꾸고. 과거 집착형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과거에 집착해. 저희 삶이 이제 계속 과거로 그래서 내가 요즘 안 해. 과거를 바라보는 이런 삶.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불행한가 봅니다. 네. 참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후회가 많이 남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게 좀 주가 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과 어떻게 하다 정치 시작하기 시작됐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담론을 말씀하신 거는 역시 똑똑하시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오늘 솔직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미래 이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역이 이제 안산시잖아요. 안산시도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고민하고 계신 일, 안산. 우리 안산에 보물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물섬? 혹시 대부도 아시나요? 알죠.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어요. 제부도 많이 가보셨다고? 대부도 제부도 많이 가봤어요. 대부도랑 제부도의 이렇게 어떻게 다르죠? 제부도는 여기 마리나 시설 있는 데가 제부도 아니에요? 제부도는 안산 시흥, 화성?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고 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도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특수한 지역이에요. 대부도는 이 행정구역상 안산인데 우리 안산시청에 있는 안산 시내에서 대부도로 가려면 화성을 지나거나 시흥을 지나서 가야 돼요. 안산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네요. 또 다른 안산,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부도가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도 많은 분들 찾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저는 지역구가 또 대부도가 저희 지역구예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관광객으로 갈 때랑 관광객으로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대부도를 섬을 볼 때랑 그 이제 지역 주민분들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랑은 조금 이제 상반된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도가 아무래도 이 안산이지만 그래도 이 농어촌의 특색도 좀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도로 인프라나 도로나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그래도 많이 최근 부족하고요. 10년 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그 일대가 발전이라는 게 좀 외형적인 발전일 수는 있는데 관광지로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대로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주말에 대부도를 가보면 네네네. 대부분 이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가다 보면 정말 막힐 때는 들어가는 데만 뭐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들어가서도 네. 탄도항까지 연결되는 그 대동맥 같은 도로가 하나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도로를 지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구나. 난 평일에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네. 근데 멋있게 이제 달렸는데.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예.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농어촌 특색이 좀 있다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살고 계신데 예, 예를 들어 이제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을 하면 네네네. 예, 그 정체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 관광지 인프라가 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될 텐데 예, 그렇지 못한 현실 적인 부분이 그렇군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그게 참 아이러니네요. 네. 관광에 오지 말라고 아 맞아. 많이들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주말에 많이 무시해야 그와 되는데 동시에 또 차도 예. 막히고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예. 그런 정책이나 그런 어떤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 1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인 거죠. 쪽도 많이 좀 신경 좀 써달라.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꼭 10,000 제가 그래서 명만을 오늘 위한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들이 네.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밀려오는데. 관광객들의 편의도 필요하고 그럼요. 주민들도 주말에 거기 막혀봐요. 잘 살 수 있는. 아유 오기 싫지.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예.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 내에 그렇게 맞아요, 바다를 볼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아주시지만 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기보다 네.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 어딘가에서 여러 제가 가지 저기 뭐 무슨 약간 해산물을 이용한 그 돈가스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부도에 제일 유명한 음식은 칼국수인데. 칼국수. 칼국수를 기본으로 먹고 네, 돈가스도 칼국수는- 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네. 놀러 가고 싶네요. 네. 어쨌든 저 지역과 그쪽이니까 또 많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 안산이 이런 점은 정말 전국에서 제일이다. 저희가 또 딱 어필할 시간을 딱 1분 드릴 겁니다. 1분이요. 1분. 저 카메라 보시고요. 안산은 이런 곳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 준비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 시작. 안산은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안산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산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안산으로. 네. 네. 끝났습니까? 네. 20초밖에 안 썼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했더니. 너무 젊은이들을 짧았네요. 와달라. 네, 예. 오. 지금 우리 안산이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소비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인구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인구도 이거 좀 많았고. 줄고 요즘은 있어가지고.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고 안산의 재정자립도라고 하죠. 예. 재정자립도도 뭐 90%가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도시였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후퇴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고 나아가고자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화바늘공단의 어떤 제조업이 그렇죠. 좀 많이 낙후돼서 좀 그런가요? 그 과거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네. 많이들 이제 들어오셨다가 네, 네. 지금은 이제 인근에 뭐 다른 지역으로 많이도 좀 빠져나가기도 하시고 뭐 하루아침에 굉장히 뭐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어떤 큰 맞아요. 어떤 네. 첨단 산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네, 인구가 네.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 인구 문제가 네. 우리 경기도의 인구 문제가 네. 이 인구가 우리 얼마 전에 발표된 그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전국. 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이 지역의 인구도 네. 그 지역 자체에서의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인접 지역에 뺏어오기 경쟁이에요. 우리 시로 오십시오. 그렇죠. 우리 시로 오십시오. 지금 그런 화성이나 상황인 평택이 겁니다. 막 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화성이나 평택. 저희 인근에 있는 평택도 그렇죠. 그렇고 저희가 또 시흥을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이나 화성으로 많이 나가시는. 아유 왜 안산만 뺏겨요 상황이죠. 자꾸.
안산이 어려운 주는 거는 문제입니다. 다른 도시가 또 늘어나는 또 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안산 도민으로서는 좀 속상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전체는 네. 조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서울에서 나오시는 분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전체적인 인구는 그렇게 또 순증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안산 살기 좋습니다. 안산 정말 살기 좋고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잘 짧게 10초 드리면 10초. 네. 10초. 살기 좋은 도시 안산 그리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 안산 그리고 인프라가 풍부한 안산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또 살아있어요. 또 한 번 더. 또 약간 뭐랄까 국제 먹거리를 또 즐길 수 있는. 국제화 도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저기 외국인 거리라고 하나요? 다문화거리. 다문화거리라고 하나요? 거기. 그렇게 이야, 저 진짜 외국인 온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안산이 그러니까 저기 외국인들 많고 네. 많다는 거 들었는데 직접 그 거리를 가보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색다른. 네, 국내 같지가 않죠. 정말 색다른 경험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인도 음식을 먹었나 제가 먹었는데 진짜 인도의 맛. 네, 그래요. 맞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당 가면 사실은 이 메뉴판에 한글이 전혀 네, 써있지가 없어요. 않죠. 네, 써있지가 않아요. 이제 인도말로 제가 주문했다는 거. 예. 자, 이제 경기도 의회 한번 돌아보죠.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할 일 많은 위원회 들어가셨네요. 처음부터. 그런가요? 네네네. 어떤 일 지금 요즘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조례 하나 발의를 해서 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조례? 네.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공공이 이 도가 하는 여러 가지 사무가 있는데 도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 예. 민간이나 또는 공공에 예.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이 민간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조금 우리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거든요.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 그렇지.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렇죠. 아는 사람에 주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네네.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네. 이것을 이제 견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성, 그 전문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의회가 이 민간 위탁을 주기 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미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전 동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좀 어려움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의회는 또 회기가 정해져 있고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일처리가 막 둔해지겠다. 반복적인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외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굉장히 그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좀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좀 부적절성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예외의 범위를 조금 이제 적정하게 수정을 하고 의회 감시와 견제 기능을 좀 강화하는 취지의 그런 조례입니다. 관리 감독은 잘 하되 네, 효율성은 또 네. 회복될 수 있게끔 그렇죠. 적절하게 네. 이런 조례를 좀 바꾸자, 네, 개선하자 예, 이런 맞습니다. 취지에서 네. 그러니까 뭐 위탁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규모로 따지면 네.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잘 관리 감독해야 뭐 저기 이렇게 부정부패 네. 안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저보다 설명 더 잘하시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20년이에요. 제가 변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을 만나셔서 그러신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드시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캠핑장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어려운 네. 얘기만 안 하고 좀 이렇게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벌써 끝났나요? 아직 시작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끝났어요. 예. 시간이 다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안산에도 캠핑장 많지 않아요? 안산에 많죠. 예. 특히 제가 계속 대부도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대부도에 캠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토 캠핑 많이 하시죠. 네, 많이들 와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또 안산에 화랑연제라고 있는데 네네. 화랑연제는 오토 캠핑장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십시오. 캠핑객들은 이미 다 갔어요. 거기. 다 갔다 오셨구나. 수도권에 있는 데는 다 갔죠.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보니까는
내 인생의 인문학이에요. 네. 의원님들 나오시면은 뭐 감명받고 이렇게 책이나 뭐 시나 영화나 딱 열어놓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네. 오늘 내 인생의 인문학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문학 소년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왠지 예전에 제가 이 글을 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작시도 많이 쓰기도 했고. 시도 쓰시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출판 제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시를 많이 써요. 네, 예전에 왜 우리 처음에 인터넷에 이 작가 지망생들이 글을 막 쓰고 써서 올리고 네. 할 때 저도 조금 이렇게 올리고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작시를 하나 읽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네. 그 다음에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오면서 오랜만에 그 영화 한 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이런 그 캠핑 분위기에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 토크쇼를 진행을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왔던 생활들을 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된 게 2015년이에요. 근데 2015년에 개봉한 소수의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윤계상 씨 나왔던. 네, 맞아요. 기억합니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윤계상 씨와 유해진 씨가 유해진 씨. 둘 다 네네. 변호사로 나오는데 네. 제가 그때 변호사 1년 차에 봐서 그런지 아, 더 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기도 하고, 예. 그 영화 자체는 그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기는 한데 저는 그 내용보다 그 영화 초반부에 우리 그 유해진 씨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뇌리에 박히는 그래요. 어떤 대사가 있어요. 이 뇌리에 박히면 그대로 읊어야 될 것 같지만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탕수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을 먹고 산다. 그 이야기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특별함을 추구하기보다 특별함을 쫓아가는 것보다 평범한 것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서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뭐 애써 특별하고 스페셜한 걸 추구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 평범한 것, 편안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네네. 그래서 소수 의견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제일 금주에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캠핑장에서 드린 추천 영화 네. 소수 의견. 제가 알기로는 OTT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계시는 네. NA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영화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통했네요. 제가 재밌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한번 네.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영화는 두 번, 세 번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예, 한 번만 보는 것보다. 어쨌든 소수 의견 한번 보시고요. 그 말씀하신 어찌 보면은 초심을 좀 너무 특별한 것만 찾지 말고 네. 평범한 인생을 좀 살자 이런 네. 얘기잖아요. 앞으로 탕수육 드시지 마시고요. 짜장면만 드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각오한 말씀. 자, 카메라 보시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아주 체중계로 올라갔는데 제가 한 6개월여간 한 10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는 다시 태어나는 해로 삼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이 쪽 빠지도록 열심히 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고 열심히 뛰는 경기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kg 찌셨어요? 네, 저는 5kg 쪘는데 우리 올해는 네.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 살 좀 빼고 건강한 네. 2023년 이제 3월이니까 네. 쭉쭉 헤쳐나가시기를 우리 둘이 한번 파이팅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조인 정치시대 그 전성기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캠핑장 우리 서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